자, 처음에 이제 연산자가 뭔지, 뭐 이런 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식.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계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명령어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수식을 컴퓨터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산식을 만드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가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아서 이 연산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순위라든지, 연산의 방향, 연산의 순위. 요거는 우리 이제 뭐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더하기 빼기부터 배웁니까? 더하기를 먼저 해요? 빼기를 먼저 해요? 먼저 나온 거 먼저 합니다. 그죠? 그러면 더하기를 먼저 합니까? 곱하기를 먼저 합니까? 요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 이게 한 수식에 섞여 있으면 곱하기나 나누기가 나오면 그게 이제 먼저 계산이 돼야 된다. 이거 몰라서 막 답이 엉터리 나오죠. 계산 순서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연산자 계산에 사용되는 연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 우선순위 이런 것도 이제 자바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항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단항 연산자. 그 제가 이제 연산자와 피연산자라는 용어를 좀 썼었는데, 연산자하고 피연산자하고 일단 피. 자, 우리 그 법정이 뭐 피고인 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그죠? 당하는 쪽이 앞에 피 붙습니다. 그죠? 피해자는 뭡니까? 해를 입은 사람이죠. 해코지 한 사람이 아니라 해를 입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피연산자는 뭡니까? 연산을 당한 자. 그죠? 연산을 당하는 놈이고, 주도적으로 뭔가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연산을 하는 거를 뭐랍니까? 연산자라고 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단항 연산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피연산자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피연산자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항 연산자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피연산자가 두 개라는 뜻이죠. 이항 연산. 사망 연산은 피연산자가 세 개라는 뜻이죠. 어떤 연산자가 기준을 해서 이 연산자가 뭔가 끄집어내 가지고요 막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그 개수에 따라서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뭐 사망 연산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바에서 이제 명령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예제들을 또 실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연산이란 무엇인가?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것, 뭐 쉽게 얘기하면 계산하는 거죠. 연산하는 거다. 예, 우리 연산한다, 계산한다, 뭐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산자, 오퍼레이션, 자, 오퍼레이터, 뭐 혹은 이제 오퍼레이션스를 하겠는데 연산. 그러니까 연산에 사용되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자, 기호들이 보통 우리가 사진 연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컴퓨터에서는 곱하기를 이 별표 모양 요 기호를 쓰고요. 나누기를 슬래시를 씁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퍼센트 있죠? 야, 이거 100번을 우리 할 때, 단위할 때 넣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나머지 구할 때 쓰는 연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기호를요,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보시다 보면 다른 의미로 쓰는 기호들이 많습니다. 슬래시는 또 일상생활에 보면 몇 분의 몇 할 때, 그죠? 그렇게도 많이 쓰는데, 요 슬래시가 이제 나누기라는 뜻이고요. 별표는 곱하기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 퍼센트 되어 있는 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왜 이제 요렇게 이제 는 기호는 같다는 게 아니라 이퀄 기호는 여기서 이제 assign, 그러니까 대입이라는 저장,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할 때 쓰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자, 오퍼레이터가 있고 이 오퍼랜드라는 게 있는데 피연산자, 연산을, 그러니까 이게 연산자들이죠. 연산자인데 이 연산자한테 연산을 당하는 쪽이 이제 피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연산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 뭐 리터럴도 될 수가 있고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리터럴은 값 자체죠, 그죠? 자, 앞에 하고 연결됩니다, 그죠? 리터럴이라는 용어가 만약에 기억 안 나시면 이제 그 복습하실 때 그 부분 리터럴이 뭐였지? 복습하셔야 됩니다. 변수 나오는데 아직까지 변수가 뭐였지? 라고 또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은 또 복습하실 때 변수에 대해서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다뤘던 그런 개념들이 있죠. 자, 이제 이후 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참 많이 안 했습니다, 그죠? 하실 때 개념 정리 확실히 하시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식. 자, expression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연산식. 그러니까 연산식이라는 거 뭐냐? 연산자와, 자, 이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듈러 해가지고 나머지 구하고 뭐 대입 연산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연산자들, 리터럴이나 변수, 어떤 값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피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연산 과정을 기술한 것, 말 그대로 이제 식을 만드는 거죠. 식을 자 섞어서 피연산자와 연산자를 하나의 문장으로 해서 계산식을 만드는 겁니다. 연산식. 자, 그러면 연산자의 종류를 한번 보면요. 자, 이 표에서 자, 앞에 연산자 종류는요,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산술 연산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호에 사용되는 연산자는 이런 게 있고요. 문자열에 사용되는 연산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입할 때 쓰는 연산자는 이런 게 있고, 증감할 때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쓰는 연산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을 할 때, 자, 비교는 크다 작다, 자, 큰지 작은지 같은지 다른지, 또 instance of라고 해서 이 객체가 특정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연산도 있고요. 논리 연산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true, false 값을 논리 값이라 하고요. 불리언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 논리 값을 대상으로 해서 연산이 가능해요. true, false 값을 가지고 또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되는 논리 연산자들입니다. 자, 기호로 되어 있죠, 다. 다음에 조건, 사망 연산자로 하고요. 조건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라고 해서 비트는 이진수 한 자리, 바이너리 디지트를 우리가 비트라고 하죠. 근데 이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비트. 우리가 바이트가 되려면 8비트가 모여서 연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비트 연산은 정말 그 바이트를 구성하는 일부분인데 그 단위로 비트 단위로 또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쉬프트. 자, 쉬프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리 이동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앉아 계신 그 자리를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쉬프트 하세요. 오른쪽 한 칸 쉬프트 하시면 한 자리씩 옆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밀어서 이제 앉는 겁니다. 자리 이동. 자, 이 쉬프트 작업은 보통 이제 비트 연산 할 때 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연산자를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종류를 산술, 부호, 문자열, 대입, 증감, 비교, 논리, 조건, 비트, 쉬프트까지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이런 연산자들을 자바에서 다 쓰느냐? 씁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연산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많이 해보시면 다른 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자료라든지 보시면 이런 기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호는 연산자인데 이게 대입에 쓰는 연산자다. 이거는 비교에 쓰는 연산자다. 이거는 조건에 뭐 그러면 논리 연산에 쓰는 거다. 이거는 시프트에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됩니다. 또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도 이해를 하시고 이제 분석하시고 직접 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많지만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연산자 수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서 피연산자 수에 따라서 단한연산자, 이항연산자, 삼한연산자까지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항연산자라는 뜻은요, 피연산자가 두 개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1 그러면 연산자는 더하기가 연산자가 되는 거고요. 1 더하기 기호 앞에 있는 1과 뒤에 있는 1이 피연산자인데 피연산자 두 개죠. 자, 1 더하기 2라고 하면 1이라는 피연산자, 2라는 피연산자 두 개 맞죠? 더하기 기호 앞 뒤에 있는 자, 이 피연산자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계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이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듈러 이거는 나머지 연산하는 겁니다. 나머지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술 연산자들은 이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항 연산자. 피연산자가 두 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출값 타입은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서 피연산자와 이제 그 연산을 한 결과는 이 숫자로 결과가 나온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이제 부호 연산자를 보면 부호는 우리가 양수 아니면 음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플러스 기호를 앞에 달 수도 있어요. 이건 플러스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앞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수의 값은 예를 들어서 변수의 안에 우리가 10을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변수 앞에 플러스를 달면 양수 10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굳이 앞에 플러스 달지 않더라도 그냥 10을 넣었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이제 변수 안에 우리가 10을 저장을 하고 나서요 변수명 앞에다가 빼기를 붙였어요. 이렇게 빼기. 자, 우리가 변수에는 10을 넣었지만 변수명 앞에다가 빼기를 붙여버리면 부호가 바뀌어버립니다. 양수 10에서 음수 10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부호 연산자는 말 그대로 부호를 바꿔준다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을 변수에 넣었어요. 마이너스 10을 변수에 넣고요. 그 변수명 앞에다가 빼기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10을 변수에 넣고 그 변수명 앞에다가 빼기를 붙이면 양수가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변수에 넣을 때 양수를 넣고 변수명 앞에 빼기를 붙여버리면 양수가 음수로 바뀌지만 변수에 음수를 넣고 그 변수명 앞에다 다시 자, 음수 마이너스 10을 넣었어요. 그럼 변수명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부호 넣는 거 안 했잖아요, 그죠? 변수 안에다가 값을 양수도 넣을 수 있고 음수도 넣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변수에 음수 넣고 양수도 있는데 음수 10을 넣었어요. 음수 마이너스 10을 넣고 변수명 앞에다가 빼기를 붙여버리는 것도. 그러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도 음수고 변수명 앞에 있는 연산자도 빼기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양수로 바뀌어버려요. 자, 요 부호도 결과값은 숫자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자, 우리 이제 예제에서 보면 이 더하기 기호를요. 이게 산술연산에서 더하기는 말 그대로 이제 합하는 거죠. 두 개의 값을 숫자 값을 이제 합해 주는데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더하기라는 이 표시가 연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항연산이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문자열이 있고 더하기 뒤에 또 어떤 문자열을 리터럴을 지정을 해주면 이 문자열 리터럴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연결할 때도 더하기 기호. 자, 동일하게 더하기를 쓰지만 문자열을 대상으로 피연산자를 대상으로 더하기 할 때는 문자열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기능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항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연산자. 우리 대입연산자 이미 사용해 봤어요. 자, 제일 앞에 있는 요거 이걸기요 하나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아직 우리 이제 앞에서 많이 썼는데 아직까지 요 뒤쪽에 있는 요런 연산자들은 안 써봤죠. 요런 연산자들도 써보셔야 됩니다. 연산자가 많죠, 의외로. 그래서 요거 이제 대입연산자 같은 경우에도 이항연산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입연산자 앞에 보면 대부분 보면 변수가 오고요. 오른쪽에는 변수에 저장할 값이 옵니다. 혹은 뭐 수식이 오죠. 수식이 올 때는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오기 때문에 그 결과값을
변수에 대입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항연산. 그래서 우변의 이 지금 대입연산자 오줌적이죠. 우변의 값을 좌변의 변수에 대입할 때 사용합니다. 대입연산자. 근데 이제 는 기호가 있긴 있는데 앞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걸 이제 복합 대입연산자라고 합니다. 그 대입연산자를요 좀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산술연산하고요, 뭐 시프트 연산이라든지 논리연산자라든지 이런 연산자들을 결합을 시켜놓은 거예요. 조합을 해가지고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그 이퀄 기호만 있으면 단순하게 우변의 값을 좌변에 대입한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자 이런 복합 대인 연산자는 대입하는 기능 외에 요 앞에 붙은 요 기호들, 요 기능들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증감 연산자로 해서 더하기 2개와 빼기 2개 요런 이제 자바에서는 기호를 쓰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단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변수명 앞에 혹은 뒤에 빼기 혹은 더하기 자 이 연산자가 오면 변수명 앞에 더하기 혹은 뭐 변수명 뒤에 더하기 있으면 그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연산자입니다. 빼기는요, 요거 빼기 2개입니다. 띄어쓰기 없이 그냥 빼기. 요거는 변수 앞뒤에 이렇게 쓰이면 그 변수의 값을 1 감소시켜라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증감이라고 하는 거는 요 더하기와 빼기 그래서 1 증가 이제 시키거나 1 감소시킬 때 쓰는 연산자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 이제 이론 이렇게 하실 때 C라는 언어도 있고 C++라는 언어도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보셨는데, 그때 이제 C라는 언어는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지원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처럼 이런 언어가 생겼죠, 그죠? 그런데 C도 아주 초창기부터 사용된 언어고 괜찮은 언어예요. 근데 이제 개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C++에서는 기존 C에다가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을 다 넣은 거예요. 추가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에 보면 C라는 언어가 있고요, C++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때 플러스는 1 증가시키죠. 그 1에 해당하는 뭘까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을 하나 더 넣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비교 연산자인데 비교할 때 자 보세요. 우리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는 이퀄 기호 하나는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컴퓨터 할 때는요, 비교할 때는 이퀄 기호 2개를 써야 돼요. 자, 같다 할 때죠. 이퀄 기호 연속으로 스페이스 없이 연속으로 2개 이렇게 는 하시면요, 이게 같다는 의미를 씁니다. 요거는 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통 는 하면 그죠? 어떤 계산할 때는 는 이렇게 하면 같다는 뜻인데, 대입으로 컴퓨터에서는 대입 연산자를 쓰고요,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갖다 집어넣는 대입하는 그런 연산을 쓰고, 실제 이제 똑같다라는 의미는 는 2개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퀄 기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술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때 어떤 분은 분명히 는 해서 같은지 안 같은지 그 수식으로 는 하셔야 되는데 그냥 는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본인이 생각한 그런 결과가 안 나오고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류는 또 없어. 오류는 안 나와요. 대입은 대입 연산자 하는 일이 있고, 또 이제 비교는 비교 연산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으면 그냥 실행은 되거든요. 근데 결과는 엉터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비교, 우리가 같다라는 비교할 때는 이퀄 기호 2개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잘 씁니다. 프로그램 할 때는 이렇게 써요. 자, 앞에 느낌표 있죠? 뒤에는 이퀄 기호 있습니다. 자, 느낌표와 이퀄 기호를 이렇게 같이 쓰면요, 느낌표가 앞에 옵니다. 앞에 오고 이퀄 기호 쓰면 이거는 같지 않다. 자, 같다의 반대입니다. 는은 같다는 그런 의미로 쓰고요, 느낌표는 이퀄 기호를 쓰시면은 이거는 이제 같지 않다. 그래서 이 방망이 느낌표를 not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not equal.
요거는 넣는 데 있는 거는 equal 연산자. 예, 요 느낌표 있고 는 있는 거는 요 느낌표를 not이라고 했습니다. not 부정이죠, 부정. not equal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기호들은 우리 그 수학 시간에 이제 뭐 다 해봤던 겁니다. 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인데, 자, 크다, 같다, 크다, 작다. 자, 이거는 우리 한글 말에 우리 말에 크다인데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큰데 우리 말에 이제 이상이라는 게 있고요. 예, 초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했을 때 앞에 있는 이 값이 뒤에 있는 값보다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려면 앞에 있는 값이 뒤에 있는 값보다 1이라도 더 커야 됩니다. 정수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작다. 요것도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값이 뒤에 있는 값보다 true가 되려면 1이라도 작아야 됩니다. 정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참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조건 중에 이제 미만인지 초과인지를 판단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요, 요구사항 분석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자, 업무 우리가 만들 때 프로그램이 그냥 똑똑똑딱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절차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죠? 정리를 해서 기능적인 거 비기능적인 거 분류를 하고, 다음에 그 회사 부서나 업무별로 해서 프로그램이 달랑 하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프로그램 이제 안에 이제 이제 들어가 보면 실제 변수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초과 하는지 미만인지 우리가 이제 용어 중에 이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요구 사항을 받았다면 이 기호를 쓰셔야 되고요. 또 요구 사항 그 중에 자, 어떤 기준입니다. 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자, 필기 7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를 한다라는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프로그램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70점 이상이라는 얘기는 70점 이가 지금으로부터 이라는 그런 한자 찾아보시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70점 이상이라는 거는 70점도 합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비교 연산할 때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되죠.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 이렇게 해야 되죠. 조건을 만들 때 7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크거나 같다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크다 기호를 넣어보는 거예요. 점수가 이론 점수가 70보다 크면 합격 하면 70점은 불합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진짜 미묘한 그 차이인데 그 합격과 불합격이 나눠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죠? 잘못 나면.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하라고 하는 것들 이제 작거나 같다. 자, 어떤 뒤에 있는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뭔가를 처리를 해달라 할 때 이렇게 이제 작거나 같다 이렇게 씁니다. 이하, 이상. 그래서 초과했는지 미만인지 값이, 그 다음에 이상인지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요 기호들을 이제 잘 사용을 하셔야죠, 비교할 때. 그리고 자, 크다 작다 기호 옆에 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하실 때는요, 자, 크다 작다 기호가 앞에 오고요, 이퀄 기호는 뒤에 옵니다. 뒤에. 요거 순서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 안 들었다고 해서 이거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는 먼저 앞에 넣고 크다 작다 넣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류가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ot equal도 느낌표가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퀄 기호가 항상, 그래서 이퀄 기호가 뒤에 오죠. not equal도 뒤에 오고 크거나 같다도 뒤에 오고 작거나 같다도 뒤에 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것 중에 이건 이제 글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클래스하고 객체 이제 개념 배우시면 나오는데, 인스턴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있어요.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 아닌지 할 때 인스턴스 오브라는 요런 이제 글자로 되어 있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항 연산자고요. 이것도. 근데 이 지금 비교 연산을 한 결과는요, 불리한 true false 값이 나옵니다. 자, 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뭐 숫자나 문자나 이게 나오지만, 요거는요, 비교 연산 같은 경우는 결과 없이 true 아니면 false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교 연산의 결과는 불리한 값, 그러니까 true false밖에 없다. 예. 결과로 나오는 값이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이라고 해서, 예. 논리 연산자라고 해서 아까 요 그 느낌표를 not이라고 그랬죠. 부정. 똑같습니다. 이거 논리 연산자. 방망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느낌표. 이거는 not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요 and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키보드 상에 보시면 7이라는 숫자 키 위에 보시면 요 기호가 있어요. 요거 이제 보통 and 대신에 요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지금 일자처럼 생겼지만 파이프입니다. 원자 위에 있는 거. 예, 중간에 구멍 딱 뚫려 있는 예, 그 세로 막대기 있죠. 세로 막대기인데 가운데 구멍 뚫려 있습니다. 그죠? 원자 위에 역슬래시 원자 위에 있는 그 기호입니다. 파이프 기호를 하고요. 여기서는 or라는 연산을 하는 겁니다. 예. 자, and 여기 보시면 not and or는 논리 연산을 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 연산에 대해서 이것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보는 내용이냐? 아닙니다. 이것도 보통 이제 컴퓨터나 전자 쪽에 보시면 이런 그 연산을 한 게 회로, 전자 회로 같은 게 뭐 게이트 같은 거 이제 연산할 때 논리 적으로 이렇게 이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C 칩 같은 것도 보면 논리 소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not 뭐 and or 요것들을 이제 그 회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반도체 칩 그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A와 B를 어떤 값을 넣어주면 C 핀에 뭐 true가 나오고 false가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A, B에 true 넣어주면 뭐 C라는 핀에는 true가 나온다. 뭐 A, B에 true, false를 넣어주면 false 나온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이제 또 완전 칩이 있습니다. 논리 연산을 그 구현을 해놓은 반도체 칩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이제 피연산자 이 값에 대해서 이제 논리 연산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뒤에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연산의 결과도 불리한 값, true나 false 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 연산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 요 사망이라고 있죠. 조건, 그러니까 if else문을 아직 그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리 개념을 봤어요. 그 if else문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 연산자로 해서 여기 이제 사망 연산자인데 보시면은 여기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 물음표하고 여기 콜론하고 여기 보시면 형식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조건 이제 이 항을 검사를 해요. 우리 if문에 보면 조건식 넣듯이 여기에 이제 조건식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 부분을 검사를 해서 true가 나오면 참이 나오면 자, 물음표 뒤에 있는 이 A라는 값을 선택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자, 콜론 뒤에 있는 A 다음에 요 B가 있죠. 그러면 이제 콜론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든지 실행을 합니다. 계산식이면 계산식을 실행을 합니다. 계산을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에 따라서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A나 B를 선택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조건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망 연산자 항이 조건식 A, B 이렇게 해서 참일 때 실행하는 문장, B 거짓일 때 실행하는 문장 있다고 해서 사망 연산이라고 하고요. 조건식에 따라서 A 또는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뭔가 처리해 줘야 할 때 이런 이제 사망 연산자, 조건 연산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 연산이라고 해서요. 자, 이 이제 비트 연산, 비트 단위의 연산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트는 우리가 0 아니면 1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이제 보면 비트 not 혹은 and 그다음에 or exclusive or 비트 not은 여기 이제 tilt라고 해서 물결무늬 넣습니다. 좀 기호가 좀 다른데 비트를 반전시켜요. 1이면 0, 0이면 1 이렇게.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 약자로 그랬죠. 이진수는 0과 1 두 가지 숫자 맞습니다. 0 아니면 1, 그죠?
두 가지 숫자 기호를 쓰기 때문에 이진수죠. 그래서 반전수 시킬 때 보통 이제 요 til트 not을 씁니다. 비트 not을 쓰고요. 자, and or와 exclusive or와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논리 연산자 할 때 논리 연산자를 하시면 비트 연산자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비슷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shift 자리 이동하는 거. 비트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어서 이동시킬 때 쓰는 이제 그 shift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요것도 이제 2학 연산에 들어가고요. 결과는 이제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산종 종류가 너무 많은데, 자, 한꺼번에 이걸 이제 뭐 이렇게 다 들어오지 않겠지만 하나씩 정리를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계산에 사용되는 기호. 자, 계산에 사용되는 기호가 연산자입니다. 그죠? 근데 연산자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산자들이 다시 이제 그림을 보면 이 연산자들이 하나씩만 사용되면 참 좋아요. 알기도 쉽고.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여기에 있는 산술, 부호, 문자열, 대입, 증감, 비교, 논리, 조건, 비트 이것들이 막 이렇게 조합이 돼서요. 한 문장 안에 우리 세미콜론까지가 한 문장이죠. 그 문장 안에 이것들이 막 섞여서 같이 하나의 수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으면 곱하기나 나누기 먼저 한다. 다음에 뭐 더하기 빼기와 곱하기 나누기는 우선순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거 먼저 계산한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얘는 지금 연산자가 너무 많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섞이면은 얘네들 중에서도 같은 순위가 있고요. 위아래로 이게 순위가 결정돼 있어요.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계산할 때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나중에 계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산자가 먼저 계산되는지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수식을 만드시면 결과가 엉터리가 나옵니다. 자, 쉽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연산자니까 계산한 거 오면은 계산하려면 요 연산자 넣으면 된다. 그 정도만 아시는 거고요. 우리가 업무 분석을 해서 요구사항을 받아서 업무 분석을 하고 이제 실제 프로그램 만들 때는요. 실제 요구사항이 그대로 계산이 되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어느 게 먼저 계산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을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값이 엉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 어떤 값이 나올 거라 예측해야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프로그램 못 만듭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는요. 내가 이런 명령어를 앞에 놓고 이런 명령어를 뒤에 넣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미리 예상이 돼야 됩니다. 순서를 이렇게 걸어서요.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가 있거든요. 결과를 예측하면서. 그래서 이거 연산 순위를 모르시면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엉터리 결과값을 내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시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자 그러면 자 연산 방향하고요 우선순위가 이제 나오는데 자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산이 된다. 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 자 연산에 이제 그러면 우선순위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오른쪽 방향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이 방향도 또 있어요. 방향이 또 있습니다. 방향도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예로 자 x가 0보다 크다라는 자 요 수식이 하나 있고요. y가 0보다 작다라는 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가 0보다 클 때는 이 자리에 논리값이 true가 나오고요. x가 0보다 크지 않을 때는 false가 나옵니다. 요 결과값으로 요 자리에. 이것도 뒤에 거는 마찬가지예요. y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y라는 변수의 값이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는 true라고 결과가 나와요. 논리가. 근데 y라는 변수 값이 0보다 작은 값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false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true false, 뒤에 true false 논리값으로 결과값이 나오면 자 여기 AND 기호 두 개 있는 거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있는 이 논리값을 가지고 또 다른 논리값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AND 논리 연산자는 앞뒤에 다 true일 때만 true를 출력을 해주고요. true false나 false true나 false false 같은 경우에는 다 false를 출력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일한 우선순위 연산자는 연산의 방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도 표를 아까 보셨는데, 자, 이거 보시면 산술 연산달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연산달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동일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동일할 때는 먼저 앞에 나온 연산자가 먼저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동일한 이제 우선순위일 때, 자, 이때 요 연산자는 연산의 방향이라는 것도 가진다 하는 얘기가 뭐냐? 자, 곱하기, 나누기, 모듈러.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은 같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같은 우선순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같은 우선순위죠. 그죠? 그래서 연산 방향이, 자, 요런 이제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들은 연산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자,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공책에 글 쓸 때 왼쪽 상단에서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작성하죠. 예, 그 방향입니다. 우리가 보통 앞이라고 얘기하는 거. 앞뒤 할 때. 그죠? 그래서 그 연산 방향이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되고 100 곱하기 2가 제일 먼저 연산돼서 200에 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밑에 보십시오. 자, 요 설명은 요 그림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수식이 있는데, 자, 연산자와 피선산자 막 섞여 있습니다. 그죠? 100을 곱하기 2를 하고요. 또 나누기 3을 한 다음에, 나머지 5를 구하는, 나누기 5를 해서 그 나머지 값을 구해라. 지금 이제 연산자가 3개가 사용됐습니다. 곱하기, 나누기, 모듈러까지 해서,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까지 3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이 세 가지 연산자 같은 경우는 동일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수행하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100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00이 나오겠죠? 먼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타원 안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20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면 요 자리에 나오는 결과값과 자, 뒤에 있는 이 3을 나누기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고 결과를 내서 요 연산자 또 나누기가 있으니까 나누기 기준에서 앞에 결과값과 뒤에 있는 3을 가지고 나누기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자, 1에서 얻은 결과값 200이죠. 자, 요 자리 200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200 나누기 3이라는 또 수식을 계산합니다. 200 나누기 3 하면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결과값이 이제 나오면 이 결과값 2에서 이렇게 두 번째 수식을 계산한 이 결과값하고 또 자, 이 나머지 구하는 모듈러 자, 뒤에 있는 5하고 또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2에서 구한 요 결과값을 자, 5로 나눠 가지고요. 나눠 가서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는 나머지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 자, 산출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5로 나눈 다음에 그 5로 나누어 떨어지는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시면 1번 먼저 계산됐고요. 2번 계산되고 3번 계산되고 자,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계산된 게 맞죠. 그리고 이걸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에 설명할 때 제가 산술 연산자는 2항 연산이라고 했죠. 3항 연산, 4항 연산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연산자 하나, 뒤에 있는 연산자 2항이죠. 얘는 한 시점에 연산자 2개만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연산자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 하나, 뒤에 있는 거 하나를 곱해주는 거죠. 해서 결과를 일단 내고요. 자, 결과값이 나오면 자, 나누기 같은 경우도 보죠. 나누기는 요 결과 나온 걸 가지고 피연산자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죠? 또 3
이것도 편선상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이항연산이기 때문에 결과 앞에 결과와 3 뭘 가지고 나누기 연산을 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요 1번과 2번과 3번 보시면 이건 이제 1번 동그라미 안에 결과값을 얻는다 생각하시면 결과값과 또 뒤에 이제 요 연산자를 사용해서 또 결과값을 내기 때문에 이항연산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200이 산출되고 100 곱하기 200이 산출되고 그 다음에 200 나누기 3 그죠? 그 다음에 66이 나오면 그 값을 가지고 또 66 나누기 5 한 다음에 나머지 11이 나오잖아요. 몫은 11입니다. 그죠? 11이 아니구나. 예. 여기 이제 13이네요. 그죠? 66 나누기 5 하면 예, 몫은 13이 나오네. 그죠? 3, 5, 15니까 나머지 1 나오잖아요. 그래서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이 나온다. 그 뜻입니다. 자, 연산자 우선 순위가 있다. 그 다음 방향이 있다 했는데 이 이제 세로축이죠. 이제 세로 방향으로는 이제 연산 순위가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같은 이 레벨에서는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동일한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연산자가 있을 때 어떤 방향,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연산을 수행해야 될지, 안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수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한 순위에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모듈러라고 그랬죠. 나머지 구하는 연산이 있을 경우에 이 세 가지 연산자들은 모두 다 우선순위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연산자를 먼저 계산하면 돼요. 요 세 가지 연산자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계산을 할 때 왼쪽부터 계산해야 되는지 오른쪽부터 계산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 뒤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계산하고 앞에 걸 계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방향이 자 동일한 연산순위 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연산이 수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 1번, 다음에 2번, 3번이라고 순서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연산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받아서 3번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내용을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요 뒤 옆에 보시면은 연산 순위 그 방향이요. 방향이 지금 이제 앞에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지만 요거는 연산 방향이 조금 반대 방향이 있어요. 보시면은 A 자 이걸 기원해요. 같다는 건 아니죠. assign 대입 연산자고요. B 대입 연산자고 C 대입 연산자고 O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변수에 동일한 값을 할당을 해야 될 경우에 대인 연산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때 이 대인 연산자는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같죠. 같은데 이 대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연산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그 다음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연산합니다. 대입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이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 여기 보면은 우변의 값을 좌변에 항이 두 개죠. 우변 값하고요, 좌변의 변수하고 두 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항 연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자 먼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제일 뒤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자 C에 5라는 값을 대입하세요라는 자요 1번 영역이 먼저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5가 C에 저장이 되겠죠. 다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자 여기 이제 B와 C 사이에 있는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요 B와 C 사이에 있는 대입 연산자는 자, B에다가 C 값을 대입해라. 자, 이렇게 이제 수식이 되는 거죠. 저 뒤에 있는 1번 요 동그라미에 있는 C에다가 5를 대입해라는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기 때문에 5가 C라는 변수에 저장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대입연산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입연산 기준으로 앞에 B라는 변수가 있고 뒤에는 C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항, 이 항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값 C잖아요, 그죠? 근데 변수예요. 그럼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5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B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준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까지 끝났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C에도 5가 들어가 있고 또 B에도 5가 들어가 있죠. 이제 C의 값을 꺼내서 다시 B에 넣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보면 앞에는 A가 있고 뒤에는 B가 있습니다. B 변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자, B라는 변수의 값 5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B 변수값 5를 끄집어내서 A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봤을 때 이 그 대입 연산자를 연속으로 이제 사용한 건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연산이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여기 설명이 좀 더 있는데요. 보면 단한 영상 항이 두 개가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도 단한 연산자를 이제 보통 이제 이용해서 연산을 합니다. 단한 연산자 대표적으로 이제 더하기 일정화시키는 증가 연산자, 빼기 감소 연산자. 자, 요거 뭡니까? 요거 물결문이 되는 거. 비트 연산에서 not 의미하죠. til트. 그다음에 느낌표. 자, 요거는 이제 논리 연산에서 not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요런 이제 단한 연산자. 그다음에 부호 연산자. 부호 연산자. 부호를 바꿔줄 수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 혹은 복합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연산이 되는 것들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입 연산자는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처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또 처리되고 왼쪽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죠? 뒤에서 앞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산자를 분류했을 때 뭐 산술도 있고 논리도 있고 비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대입연산이 있는데 연산 순위가 제일 높은 게 그러면 분류를 했을 때 연산자들을 종류별로 분류했을 때 제일 먼저 계산이 돼야 되는 연산을 해야 되는 연산자는 무엇인가? 자, 이 표에 이제 보시면 자, 우선순위가 높은 게 위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고요.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이 높은 쪽에 있는 것 보시면 같은 레벨일 때 연산을 자,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하는 이 연산자 있습니다. 정감 연산자, 부호 연산자,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비트 논리에 보면 이 해당 연산자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연산자들은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자, 비트, not, 논리, not. 그죠? not입니다. 두 개 다. 밑에 보시면 논리 연산자 따로 있죠. 그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연산 순위가 높은 게 not. 요 느낌표가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죠? 비트 같은 경우에는 물결무늬. 요게 not입니다. 그죠? 부호, 정감이 제일 연산순위가 높다. 자, 그 다음에 연산순위 높은 게 산술연산이고요. 곱하기, 나누기, 다음에 모듈러, 나머지 연산. 다음에 산술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입니다. 비트, 자리 이동. 왼쪽으로 자리 이동, 오른쪽으로 자리 이동,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호를 이제 포함을 해서 자리 이동.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 들어간 거죠. 비교 연산 중에서 또 나눠집니다. 크다, 뭐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인스턴스 오브가 우선순위가 높고요. 자, 같다와 자, 나리컬이죠. 이퀄과 나리컬, 그 다음 우선순위입니다.
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 증감 부호 비트 논리 낫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그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지만 산술 시프트 비교 논리 조건까지는 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같은 순위가 있을 때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연산을 하게 되고요. 아까 이제 비교까지 설명드렸는데 밑에 논리 요거 엔드죠. 엔드. 익스클루시브 오와 오와 이것도 엔드입니다. 이것도 오와 사망 연산자 이것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연산을 하고요. 연산 순위 중 그 우선 순위 중에서 연산자 우선 순위 중에서 제일 뒤에 오는 게 낮음이라고 된 거 있죠. 대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 보시면 대임 연산자가 있고 대임 연산자 뒤에 어떤 막 수식이 막 옵니다. 그러면 수식을 먼저 다 계산을 해요. 다 계산해서 결과값이 나오면 마지막에 이제 대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명령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시면 마지막에 이제 수행되는 게 대임 연산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연산자 우선순위까지 일단은 보시고요.